원래 이제 일을 계속 해오던 분이 임신 때문에 일을 그만둘 필요가 없다. 오히려 일을 계속 하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안 하던 일을 갑자기 하라는 건 아니고 안녕하세요. 산수형제TV의 미니아빠 슈니아빠입니다. 오늘은 진료실에서 산모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 과연 임신 중에 계속 일을 해도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요즘 맞벌이 가구가 진짜 많잖아요. 그쵸. 최근에 통계를 보면은 2021년도 30, 40대 부부 중에 거의 55% 정도가 맞벌이 부부라고 해요. 그럼 임산부분들 중에도 절반 이상은 일하고 계실 확률이 높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임신 초기인데 일을 해도 되냐, 언제까지 일을 하는 게 좋을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희 집은 외벌이긴 한데 형은 맞벌이 가구잖아요. 맞아요. 미니 엄마도 미니랑 미니 동생 임신했을 때 계속 일을 하고 있었고, 일하는 것 자체 때문에 좀 힘들어 하긴 했어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데 이제 배도 나오고 몸도 불편하고 하니까. 하지만 현실적으로 일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인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아, 그쵸. 네. 뭐 맞벌이 가구가 수입이 더 많다 뭐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맞아요.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네, 그렇죠. 현실적인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본인의 커리어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더 갈등이 좀 심해지신 것 같아요. 본인이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고, 내 커리어를 지키려고 아이한테 해를 끼치는 건 아닌가, 이런 자책 아닌 자책 같은 거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 진짜 일을 해도 되냐 임산부가. 그것부터 대답을 좀 해주세요. 저는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일을 해도 된다. 그렇다고 안 하던 일을 갑자기 하라는 건 아니고 원래 이제 일을 계속 해오던 분이 임신 때문에 일을 그만둘 필요가 없다. 오히려 일을 계속 하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신체적으로 너무 힘든 직업이거나 무리가 가는 직업이면은 업무를 좀 변경을 해야 될 수는 있겠지만, 일을 해오던 분이 임신을 했다고 일을 갑자기 그만두면 처음에 한 며칠은 좀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집에서 가만히 있다 보면은 계속 아기 태아에 관련된 생각을 좀 계속 할 수가 있고, 일상이 갑자기 바뀌잖아요. 그것 때문에 오는 스트레스도 있을 것 같고. 맞아요. 우리 아버님들 퇴임하고 나면 우울증 걸리시잖아요. 맞아요. 기력도 더 떨어지고. 원래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만나던 사람들도 거리가 좀 멀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태아나 자기 임신 관련한 거에 대한 스트레스나 걱정에서 거리를 좀 둘 수가 있어요. 아, 살짝 있는구나. 그렇죠. 임신 중에 생길 수 있는 복통에 대한,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불규칙한 진통이나 이제 가볍게 그냥 아랫배 좀 당기는 정도는 사실 무시해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게 일을 하는 동안에는 잘 못 느끼고 있어도 그냥 까먹고 금방 지나가 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집에 가만히 있으면은 이런 문제들이 더 크게 느껴질 수가 있고, 이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게 무리가 되지 않는다면 임신 때문에 직장을 그만둘 필요는 없다. 그래도 일이라는 게 스트레스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럼 스트레스가 결국 안 좋은 건 아닌가요? 우리가 임신 전부터 평소에 해왔던 그런 업무고, 그냥 단순한 업무 때문에 오는 스트레스 정도는 태아한테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근데 만약에 임신을 했다고 회사 내에서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뭔가 뭐 폭언이 온다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뭐 폭력이나 이런 거에 좀 노출이 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건 당연히 조치를 취하셔야겠죠. 그런 게 아니라면, 단순한 업무 때문에 평소에도 있었던 그냥 스트레스라면 괜찮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사실 일 때문에 힘든 것보다는 사람 때문에 힘든 게 더 문제잖아요. 일 때문에 힘든 거 정도 견뎌왔던 정도면 괜찮고 사람 때문에 힘든 거면은 조치를 해야 된다. 네, 그렇죠. 요새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인밍아웃. 임신한 사실을 언제 알려야 되냐. 가족들한테 알리는 것도 그렇지만 직장에다가 알리는 것도, 알리는 순간부터 혹시 본인이 불이익을 받진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아직 갈 길이 좀 멀긴 하지만 그래도 최근에 대부분 직장에서 그런 거에 대한 배려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직장 안에 상담 이런 걸 좀 진행하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병원이라는 직장이 되게 좋아 보이지만 사실 복지의 사각지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병원에서도 이제 임신한 전공의들이나 제일 안 챙겨주는 전공의들도 당직을 안 세운다든지 뭐 그런 배려를 해주고 있으니까 우리 사회가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건 느끼는데, 그래도 아직 갈 길은 멀죠. 네.
그럼 장시간 컴퓨터 보는 건 괜찮아요? 뭐 전자파. 근데 실제로 그거 되게 걱정 많이 하세요. 사실 괜찮습니다. 장시간 컴퓨터 보는 건 그 정도는 괜찮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밤에 근무 하시는 분들, 야간 근무 자체가 태아한테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건 거의 없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야간 근무랑 이제 교대 근무, 특히 이제 뭐 간호사분들이나 이런 분들, 맞아. 당직 쓰고 아니면 3교대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그런 근무가 장기간 했을 때 당사자한테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는 맞아요. 피할 수 있다면 피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네.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게 제일 좋으니까. 그래서 요새는 법으로도 임신했으면은 뭐 야간 근무나 당직 같은 이런 근무는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키는 데가 있다면 신고하셔야겠네요. 쉽진 않겠지만. 네. 사무직 분들은 그래도 환경적인 영향은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데, 야외에서 일하시거나 그런 데는 뭐 먼지가 많을 수도 있고, 네. 소음이 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괜찮아요? 그런 직업이 꽤 많이 있죠. 요리하거나 이런 데도 먼지도 많이 마시게 수 있고, 말씀하신 대로 야외에서 소음이나 병원에서도 방사선, 그런 거에 노출이 될 위험이 있는 직종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차단을 잘하면 괜찮다. 하지만 혹시 업무 조정을 할 수 있다면 하는 것이 좋겠다. 노출 시간을 좀 줄인다던가 배치를 좀 다시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것 때문에 진료실에서 소견서 같은 거를 좀 써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네. 업무 배제를 좀 해달라고? 네, 배제를 하거나 아니면 사무직이나 이런 쪽으로 좀 옮길 수 있으면 옮겨달라. 아니면 근무 시간을 좀 줄여달라. 저는 제가 먼저 말씀드려요. 소견서를 좀 써드릴 테니까 얘기를 해볼 수 있으면 해보는 게 좋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태아한테 큰 영향이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잖아요. 맞아요. 네. 갑자기 기억나는 게, 제가 이제 대학병원에서 일할 때 신생아 집중치료실 NICU에서 일을 하다 보면 거기는 아기들이 엑스레이 찍어야 될 때 기계가 올라온단 말이에요. 포터블이. 맞아요. 네. 근데 간호사분들 중에 이제 임신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납으로 된 페북을 입거나 아니면 도망가라고. 멀리 가라고. 기둥 뒤에 숨으라고. 맞아. 그렇게 해서 대처를 했었는데, 자기 직업에서 그런 피해야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잘 살펴보시는 게 좋겠네요. 그럼 이런 환경적인 요인 말고 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다른 게 있나요? 근무 형태 중에 너무 오래 서 있거나 쉬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제 3시간, 4시간 연속으로 계속 서 있어야 된다거나 아니면 계속 돌아다녀야 된다거나 이런 업무는 조기 진통, 태아 발육 지연 이런 것들과 어느 정도 연관이 좀 있기 때문에 업무 변경을 꼭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임신하셔 이제 직장 때문에 걱정이다 하시면 앉아서 일을 하시냐, 서서 하시냐, 아니면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냐, 그런 거 꼭 여쭤보고, 만약에 그게 힘들다 그러면 그때는 저는 좀 강력하게 소견서에 좀 써드립니다. 만약에 그게 지켜지지 않으면 태아한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써드려요. 그리고 거꾸로 너무 오랫동안 앉아있는 경우, 태아보다 산모한테 안 좋습니다. 우리 예전에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 얘기할 때처럼 같은 자세로 너무 오랫동안 앉아 있어야 되는 경우에는 혈전의 위험이 올라가기 때문에 중간중간 스트레칭도 하시고 걸어 다니신다든지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 서 있거나 쉬는 시간이 없는 경우, 아니면 계속 앉아 있어야 되는 경우, 이 두 가지는 피하는 게 좋아요. 맞아요. 계속 서 있는 게 좀 위험한 게, 간호사분들이 일하다가 조기 진통 오거나 맞아요. 네. 실제로 그 조산을 하거나 그런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그런 안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기도 했습니다. 그 간호사분들 그런 얘기도 많이 있잖아요. 임신 순번제 이렇게 정해놓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뉴스에도 나왔었는데, 좀 많은 배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분위기가 좋은 직장에서는 주위에서 엄청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와가지고 괜찮냐? 이래도 괜찮아? 막 이렇게. 근데 본인이 느끼기에 괜찮다, 많이 힘들지 않다, 그럼 괜찮은 거예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신체 활동이 어느 정도 필요한 직장이지만 중간에 좀 쉴 수가 있고 본인이 느끼기에 뭐 이 정도는 할만하다, 그러면 괜찮은 겁니다. 근데 반대로 신체 활동을 많이 하진 않지만 본인이 느끼기에 너무 힘들다, 뭐 배도 많이 아프고 없던 불편한 증상이 생기고 본인이 힘들다고 느끼면 그거는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주관적으로 느끼는 증상들도 무시는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게 산모분이 어떻게 느끼느냐. 맞아요. 근데 이거를 직장에서는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가 힘드냐, 뭐 나도 했다, 그렇게 접근하면은 정말 대화가 안 되고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럼 이런 고민도 많으실 것 같아요. 언제까지 일해도 되나? 맞아요. 출산휴가 언제 쓸까,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하세요. 정답은 없죠. 왜냐하면 애기가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의학적으로는 진통이 생겨서 입원하기 전까지는 괜찮다.
그 일례로는 산부인과 의사들도 분만 직전까지 일을 합니다. 그럼 오면은 바로 이렇게 맞아. 근데 이게 주위에 다 산부인과 의사들이니까 되게 말하긴 편해요. 이렇게 막 수술장에서 막 수술하다가 교수님한테 얘기를 해요. 교수님, 저 3분간 진통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 그래, 분만장으로 가. 분만스루. 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괜찮다. 근데 이게 다른 직장에 이제 병원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게 힘들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 예측도 어렵고 갑자기 하던 업무가 인계도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던데, 그래서 저는 보통은 자연분만을 계획하신 분은 분만 예정일보다 1, 2주 전에 출산휴가를 쓰시면 좋을 것 같다. 너무 급박하게 쓰면은 별로 쉬지도 못하고 바로 아기를 낳아야 되고, 또 너무 빨리 써버리면 뒤가 짧아지고 그런 문제가 좀 있어요. 그리고 또 애기 낳기 전에 준비할 게 많잖아요. 맞아, 애기 용품도 다 해야 되고 빨 거 빨아놔야 되고 그 준비도 많기 때문에 애기 낳기 전에 시간이 며칠 필요하긴 합니다. 맞아. 그리고 먹고 싶은 것도 좀 먹어야 되고. 맞아, 고깃집 가야 되는데. 그래서 민희 엄마도 출산 한 1, 2주 전부터 쉬었어요. 제가 좀 쉬자 해가지고 쉬고 이제 준비하고, 근데 본인이 어느 날 느꼈나 봐. 이건 나올 것 같은 진통이다. 점점 짧아지는 거예요. 갑자기 나보고 피자를 먹으러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피자 먹고 무알콜 칵테일 마시고 제가 먹고 싶었던 거 그리고 먹고 집에 와서 가방 싸고 이제 민희 낳으러 병원으로 갔습니다. 저도 친구들이 주변에서 애기 태어날 것 같으면은 뭐 해야 되냐 그러면 저는 고깃집 가라 그러거든요. 왜냐면 애기 낳고 나서 당분간 못 가. 맞아. 불판 못 가니까 시켜 먹을 수 있는 거 말고 애기랑 못 가는 식당을 가라. 대표적인 고깃집이니까 소고기 사주고 맛있는 거 사드리고 또 힘낼 수 있게 고기도 먹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1, 2주 정도 휴식하고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임산부분들이 출근을 하면 태교는 언제 해요? 태교. 그것도 참 많이 물어보시죠. 저희 스승님이신 갓종관 교수님도 우리 유퀴즈에 나와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태교라는 거는 따로 없다. 지금 정서적으로 이제 안정이 되고 신체적으로도 크게 불편한 게 없다면 그게 최고다. 그 육아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소아정신과에서도 항상 얘기하는 게 보통의 부모가 충분히 좋은 부모다. 근데 그게 꼭 아기 나서뿐만 아니고 임신 중에서도 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냥 평소에 우리가 하던 거 그대로 하고, 갑자기 임신했다고 뭘 막 바꾸던가, 안 먹던 음식을 갑자기 먹는다든지, 평소에 나는 뭐 락을 좋아하는데 갑자기 베토벤, 모차르트 이런 거 듣고 내가 불편할 수 있잖아요. 내가 즐기는 음악은 아니야. 아니, 즐기는 음식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일을 하고 싶은데 일도 그만둬야 돼. 그게 결코 좋진 않다는 거죠. 평소에 하던 대로. 그게 태아한테 안 좋은 게 아니라면 그걸 계속 하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하긴 요즘 SNS 광고 보면 태교 음악도 마케팅 되게 세게 하더라고요. 공포 마케팅에. 맞아. 아무 음악이나 들으실 거냐. 근데 그걸 보면서 저는 생각이 든 게 애기가 들릴까? 뭐 이렇게 스피커로 들으면 상관없어요. 헤드폰이나 이어폰으로 들었다 쳐봐요. 그러면 진짜 이게 들릴까요? 임신 4개월에서 5개월쯤 되면은 이제 청력이 좀 생겨가지고 들을 순 있어요. 근데 배 안에 양수 안 들어있잖아요. 물속에서. 맞아. 우리 잠수해보면 밖에서는 안 들리는데. 그리고 이제 엄마 근육도 있고 심장 소리도 계속 들리고 장 소리도 들리고. 그래서 가까이에서 엄마의 목소리나 아빠의 목소리, 그런 목소리 톤 같은 건 들릴 수는 있겠죠. 근데 이런 클래식 같은 음악 같은 게 정말 들릴까? 그렇다면은 태교라는 게 정말 뭔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부인과 전문의로서는 가장 중요한 태교는 엄마가 행복한 거다. 엄마가 편안한 거, 엄마한테 익숙한 거. 진짜 그게 중요한 것 같네요.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평소에 하던 운동 있으면 평소에 하던 운동하고, 평소에 좋아하는 음식 먹고, 술, 담배 이런 거 아니라면 뭐 노래도 듣고 싶은 거 듣고. 자꾸 민희 엄마 얘기해서 그런데, 민희 임신했을 때 저희는 이적 콘서트도 보러 갔어요. 막 걱정했어 사실. 소리가 너무 크잖아. 괜찮을까? 사실 물속에 있으니까 괜찮지 뭐. 지금 뭐 아무 문제 없어요. 너무 똑똑해. 잘 크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임신만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아이 낳고 이제 육아도 생각을 하는데, 출근을 한다는 게 임신 중에는 그냥 걱정이 되고 정말 해도 될까? 이 정도지만 사실은 육아할 때는 정말 큰 일이 돼버리잖아요. 현실적인 문제가. 네, 그렇죠. 출산 휴가 끝나고 복직을 할 때 이게 정말 큰 스트레스고, 이것 때문에 퇴직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고, 사실은 육아할 때도 직장에 나가시는 게 아이가 성장하고 발달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잖아요. 그렇죠. 많은 전문
전문가분들은 오히려 엄마가 일을 하고 계신다면 열심히 사회 활동을 하고 일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이에게 좋은 교육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맞아요. 뭐 그렇다고 안 하시던 일을 갑자기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만약에 계속 하셨다면 하신 일을 굳이 그만둘 필요 없다. 네, 그렇게 전문가분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임신 중에 태아에 대한 걱정, 육아할 때는 아이에 대한 걱정 때문에 다니던 직장을 갑자기 그만둔다든지 이런 일상에 큰 변화를 주면은 오히려 본인도 불안하고 더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고 일상이 좀 부자연스러워지잖아요. 그것도 좋을 것 같진 않네요. 지금의 삶을 살아오던 삶을 가장 자연스럽고 건강하고 편안하게 사는 게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일하고 계시는 예비 엄마분들과 엄마분들 항상 힘내시고 예비 아빠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모두 힘내세요. 화이팅! 화이팅! 오늘도 저희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예비 엄마, 예비 아빠 분들을 위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